안녕하세요. 전자신문 김인순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주요 유출 사고를 정리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할까요? 그 대응책도 오늘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대응센터 김주영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대응센터장 김주영입니다. 오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 개념부터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에게 접근을 허용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어떤 그 USB라든지 컴퓨터를 분실 도난당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DB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저장 매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된 경우, 이 모든 경우를 다 유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기관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일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그 시점에 바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조치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기준에 따라서 소관 부처하고 저희 그 키사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기준은 개보법 같은 경우에는 일정 건 이상인 경우에 5일 이내에 신고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망법은 한 건이라도 유출이 됐을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개보법이란 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에 시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이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건수가 어땠나요? 또 올해는 얼마나 사고가 일어나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난달 11월까지 유출 신고를 보니까 총 457건입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2014년도에 카드 3사 유출 사태가 있어서 정부 합동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치가 가장 높았는데요. 지난 11월까지 수치가 이미 그 역대 최고 수치를 넘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유출 신고 건수가 가장 많고요. 그 18년 이미 이제 작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된 수치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 걸까요? 유출 사고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은 또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ICT가 좀 발전하고 인터넷이 전 분야에서 근간이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처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돈이라는 하나의 이제 공식이 성립이 돼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대가로 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DB를 이제 막 DB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DB가 거래되는 그런 또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출 원인을 봤더니 그 해킹이라든지 그러니까 해킹 같은 외부 공격에 의한 경우가 73.8%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는 더더욱 더 늘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막DB라고 설명하셨는데 이제 어디서 유출된지 모르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런 정보를 막DB라고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막DB를 이제 팔다가 이제 특정 기업의 DB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자기네에서 유출되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유출 경로를 파악을 하는 그런 절차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2018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은 올해 보면 저희가 그때 해킹에 의한 사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해킹 공격이나 어떤 관리자 실수에 의한 그런 유출 사고가 올해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국내 그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국내 사업체가 380만 개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한국 기업 데이터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를 300만 개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 전체 사업자를 관리를 못하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자들이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관심이 조금 미흡하게 되면 이런 어떤 단순 해킹에도 노출이 되는,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관리자들이 그 최근에 어떤 그 불합격자 이메일 통보를 할 때 이름하고 이메일이 동보 발송되는 그런 형태로 조금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유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실수였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어떤 그 뭐 중국 쪽에서는 이슈가 없었나요? 개인정보, 우리나라 개인정보 뭐 중국에 많이 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작년 6월에 그 중국에서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보통신망법하고 유사한 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그 법의 네트워크 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수 위반 여부를 갖다가 조사하는 그런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현재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정부는 이런 어떤 그 제중 기업들이 네트워크 안전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안내서 발간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중국 기존 법에서 보면 그 소스 코드라든지 영업 비밀을 요구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간의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올해 사실 페이스북이 대규모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을 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요즘 사실 사고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아마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한 해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그러니까 승인하지 않은 이미지가 노출되는 그런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제 세 건의 유출이 있었고요. 이런 유출 사고가 있으면 그냥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가총액이 급나가는 이런 이제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죠.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보안 취약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많이 있었나요? 네.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작은 기업들, 그 다음에 뭐 1인 기업이나 이런 이제 개인 기업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서비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에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나 솔루션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이제 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그 쇼핑몰을 제작하는 통합관리해주는 그런 어떤 솔루션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사고가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암호화폐 거래소 또 많이 그 해킹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쪽은 어땠습니까? 올해 가상통화거래소의 어떤 보안 취약점은 굉장히 핫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방통위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조사를 이제 10개를 대상으로 해서 10개 가상통화 거래소를 조사를 했는데 그 서비스를 정지한 2곳 빼고는 모두가 다 위반이 나와서 처분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킹이라든지 이런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더 높여야 돼.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들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는 이제 개보법하고 정보통신망법 2개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과징금이 부과되는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초로 이제 3개의 기관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고객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때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유출했을 경우에만 한해서 5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최초로 3건의 처분이 있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비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그 과징금 규모는 사실 되게 작아 보입니다. 또 올해 선거도 있었잖아요. 이런 대형 이슈가 있을 때도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올해 선거는 좀 어땠었나요?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뭐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전국 선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민원 상담도 그렇고 치매 신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을 할 때 그 선거인 명부를 네.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루트로 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개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침해 신고로 이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침해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사실 저도 모르는 곳에서 맞습니다. 네, 네. 사실 그리고 저의 지역구가 아닌 네, 네, 네. 의원이나 뭐 이런 후보자들이 그런 경우 문자를 많습니다. 막 보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의 정보를 알았을까?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맞습니다. 있군요. 네. 문자 폭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 내에서 아직도 한국인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네. 보시는 게 맞고요. 올해 그 프로듀스 48이라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기 투표를 할 때 지마켓 아이디로만 투표 가능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지마켓 아이디를 구매를 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 이런 또 불법 거래 내지는 불법 유통이 굉장히 성행했던 또 한 해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중국 당국을 통해서 이걸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삭제가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삭제가 됐는데 판매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국 당국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조치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봤는데요. 새해, 이제 2019년이 되죠. 새해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그 5G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런칭이 됐죠.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결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5년부터 최근 4년의 그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이 해킹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보호 조치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 서비스, 이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격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위탁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을이 되는데 개인정보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이 조치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이 통합되는 그리고 거버넌스가 일원화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사 체계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더 강화되나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개별로 되고 있는 조사들이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조사 범위도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올해 5월 25일자로 해서 GDPR이 시행이 됐습니다. 유럽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유럽 내에서도 162개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그 위반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위반 사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속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국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이미 그 GDPR을 근거로 해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내용에서도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 가상통화거래소라든지 오토사업자,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신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해킹 공격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처분 사례를 또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거래되는 이런 부분들도 더욱 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정보가 역시 여전히 계속 돈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4년에는 개인정보가 $100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그 개인정보의 값어치가 더 높아지면 해커들의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위험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네. 이렇게 해커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정부와 기업과 개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정부의 관리 감독은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규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규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 감독은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유출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300만 개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처분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검 범위가 이제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3만 개를 선정을 해서 법 위반 사항을 점검을 하고 개선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 또 처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정보보호에 대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신고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 접수가 받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내리는 형태로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어떤 노출되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에 의해서 노출될 수도 있고, 뭐 고의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찾아서 탐지해서 삭제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불법 유통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차단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겠고요. 국내 152개사가 저희가 이제 한 라인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전파를 통해서 어떤 어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도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자기 개인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불필요한 사이트는 탈퇴하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침해를 받았다고 인지를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신고를 하셔야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신고하는 게 사실 근데 저희도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 당했는데도 이상한 문자를 받고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서 이제 신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진해서 신고해야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저희는 일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알려주시죠. 뭐 기업은 일단은 보안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어떤 교육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법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보호 조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해야 될 의무 조치, 아주 최소한의 의무 조치를 이야기를 하는 정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킬 수 있는 구조가,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최소한의 규정인 맞습니다. 거죠? 최소한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이거라도 지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라도 조치를 해야 어떤 유출이 됐을 때도 어떤 피해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실천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상시 인터넷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회원가입을 할 때는 일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네. 꼼꼼히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깨알 같은 글씨로 잘 안 읽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자기 정보를 지킨다라는, 자기 개인 정보를 지킨다라는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서 네. 꼼꼼하게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남한테 알려주는 거는 절대 안 되겠고요. 알려주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신 로그인을 해서 뭔가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뭐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받지 않는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PC방 같은 데서는 금융거래를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 금융거래 이제 이력이 다 남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공유 폴더, P2P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공유 폴더는 공유 폴더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그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의 그런 어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침해를 받았다, 네. 유출이 됐다라고 인지가 되면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신고도 실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요약해 주신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방지 10개명을 잘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네. 제가 센터장님 설명해 네. 주시는 동안 저는 몇 개를 지키고 있나 한번 세봤거든요. 네. 근데 절반밖에 되지 않네요. 저도 조금 더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나름 되게 열심히 하고 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10가지 중에 아직은 절반밖에 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몇 개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스스로 진단을 해서 새해에는 더욱 안전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오늘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2019년 전망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